안녕하세요. 강민남초 5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체육 수업 함께할 체육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안내해드린 대로 안전 영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등교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곧 등교하여 체육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이나 학교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복습하고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복습하도록 해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는지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해요. 자,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건강 체력에 대해서 배웠고, 건강 체력에 대해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어떻게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지 배웠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 관리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의자를 활용해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의자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활용한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방석을 이용하거나 또는 물병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강 체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단원 정리하며 복습했었어요. 자, 건강 체력은 여러분들 내년에 6학년이 되면 6학년에도 그 건강 영역에 체력이 파트가 나와요. 6학년 때는 건강 체력이 아니라 운동 체력이라는 걸 배우는데, 체력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체력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5학년 때 건강 체력을 배우고 6학년 때 운동 체력을 배우는데, 5학년 때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건강 영역의 건강 체력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6학년 때 운동 체력을 배울 때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응급처치와 빙상, 설상 안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120쪽부터 1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응급처치와 빙상, 설상 안전은 운동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단원은 안전 영역에서 5학년 때는 응급처치와 그다음에 빙상, 얼음이, 설상, 눈 위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운동 중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얼음과 눈 위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여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과 눈 위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방법은 2학기 때 배워보도록 하고, 이번 안전 영역에서는 우리는 운동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응급처치와 빙상, 설상 안전에서 우리는 응급처치, 운동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운동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운동할 때 안전하게 운동하면은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면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사전에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아쉽게도 운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종류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발생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축구하는데 친구가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어. 근데 얼굴 보니까 얼굴 창백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한다면 이 친구가 지금 갑자기 심장기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먹었던 점심이 잘못돼서 목에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죠. 119에 빨리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저 친구가 왜 쓰러졌지? 왜 그러지? 이렇게 어디 다쳤나?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쓰러진 친구가 있어서 119에 신고해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쓰러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아픈가? 왜 쓰러졌지? 어지럽나? 이렇게 계속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불러와야겠다 또는 다른 친구들한테 선생님 불러라 시키든가 이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대처가 늦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결정한 방법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면은 그것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평소에 내가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운동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습관화해서 안전하게 운동하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습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 중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두 번째는 최선의 방법을 의사결정하기, 세 번째는 신속하게 의사결정한 것에 대한 대처하기, 네 번째는 습관화하기가 되겠습니다.